네, 김기준입니다. 금감원장님. 네. 주식회사 골든브릿지 투자증권은 지난 6월 3일 금융감독원에다가 유상감자 승인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대주주를 비롯한 주주들이 투자금을 회수해 가겠다는 취지인데요. 본 의원은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투자금을 회수해 가는 유상감자의 경우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금융회사가 자본 규모를 줄이면 재무 건전성이 훼손되어 거래 고객에게는 예상치 못한 손해를 안겨줄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고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금융투자업자가 유상감자를 하려고 할 때는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금융기관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 건전한 재무 구조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자본금은 주주와 종업원 그리고 금융소비자들이 함께 일궈낸 사회의 공동자산입니다. 금융기관이 건전한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데 사용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네, 같은 생각입니다. 네. 특히 이번 유상감자를 주도하고 있는 대주주인 주 골든브릿지의 경우 자본 잠식률이 89%에 이르고요. 부채 비율이 7,840%에 이릅니다. 재무 상태가 극히 열악한 상태이죠. 최근에 동양 사태에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만은 대주주가 계열 증권사를 자신의 기업 지배권 강화와 부채난 타개에 동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건 뭐 지금 이번 국감에서도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주주인 골든브릿지는 투기 등급의 계열사 CP를 골든브릿지 투자증권을 통해서 개인들에게 매각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등 동양그룹과 같은 행태를 이미 보인 바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 때문에 그룹 회장인 이상준과 전 대표이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감원장님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정도면은 대주주인 골든브릿지와 그룹 회장인 이상준이 300억 원 가까운 자본을 유상감자를 통해서 외부로 유출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관련 규정에 의거 유상감자 신청에 대해 불승인 처분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은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난 6월 달에 저희한테 자본감사 승인 신청이 왔는데 이거를 금융위 등 관계경 협의해서 법상에 좀 이 심사 연기 사유가 해당돼 가지고서 심사가 지금 현재 연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상당한 실이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 연기 사유가 무엇이죠? 이 대주주를 상대로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저희도 이 조사 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심사 연기 해당 사유가 된다는 게 이제 금융위하고 이제 그 내용이 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검사 이 내용은 추가적인 법률 위반 혐의가 드러난 건가요? 어떤 것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2조를 보게 되면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이나 검찰, 금감원 등의 조사 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내용이 승인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를 연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하고 협의를 해왔고 이 경우는 좀 중대한 영향이 되었고서 이 검찰 이 관련된 조사 검사 형사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상감자 신청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되어 있죠. 네. 다른 소액 주주들도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빨리 유상감자 승인 신청을 불승인 처분하고 주식 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관계 규정을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현재도 그룹 회장이 금융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또 다른 범죄 혐의가 드러났다면은 유상감자 신청은 빨리 반려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대주주와 다른 계열사의 자금난 때문에 금융회사 유상감자를 시도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이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또 다른 동향 사태를 이야기하면 안 되죠. 심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증인 이상준 증인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그냥 마이크 있으면 마이크를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예, 몸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예,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증인은 골든브리지 그룹 회장으로서 골든브리지 투자증권으로부터 부당한 신용 공여를 받은 혐의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개인이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아니, 골든브리지 그룹이 투자증권으로부터 부당한 신용공여를 받은 혐의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 받은 게 없습니까? 제가 최근에 경영을 참가 안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같은 사안으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형사재판을 받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경영에 참가를 안 했기 때문에. 예. 다음 증인은 자금 지원이 불가능해지면서 골든브리지 투자증권에 대해서 유상감자를 실시해서 자금을 직접 빼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금융시스템 확립 차원에서 매우 무리한 처사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유상감자 의사 철회가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선 김기준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실관계에 착오가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CP를 계열사인 캐피탈이 인수했지만 그 캐피탈을 일반 동양처럼 창구에서 일반 금융소비자에 판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금융소비자들, 예. 불특정 소비자에 판 게 없고 기관들한테 팔았거나 그래서 묻고요. 그거는 제가 똑같은 형태라는 게 모든 과정이 똑같다는 게 아니라 본질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두 번째로는 물음에 답변을 해주시죠. 네. 증권사 자본금이 지금 현재 1,900억인데 300억을 유상감자에서 1,600억으로 줄이는 유상감자를 실시하자고 했습니다. 저희 골든브리지가 대주주라서 지분의 50% 가까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150억 정도를 유상감자에서 배당을 받게 되겠습니다. 150억 받는 돈으로 예. 농협하고 국민은행에 지고 있는 채무를 상환할 예정입니다. 농협하고 국민은행에 지고 있는 아니 예.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네. 아무튼 유상감자를 통해서 골든브리지 투자증권의 자본을 빼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빼간다. 유상감자를 통해서 돈을 그렇지. 빼가는 거 아닙니까? 예, 자본금을 줄이는 그것을 철회할 의사가 있는지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주주인 골든브리지의 자본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1,900억에서 300억을 감소시킨다고 해서 증권사의 재무보좌가 위험해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은 금융감독원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 승인이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본금을 빼는데 왜 그게 재무 상태가 이상이 없고 그렇습니까? 자본금이 축소되는데요. 아니 자본금이 금융감독원은 지금 유상감자 승인 신청 심사 연기 사유가 검찰 수사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예,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대주주 검찰 수사도 있고 금융감독원 자체적으로도 어떤 조사, 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든브리지 투자증권 노조에서는 증인과 회사 경영진들이
골든브리지 투자증권의 주가 조작 혐의로 지금 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거 사실입니까? 사실입니까? 예. 예, 이 주가 조작 혐의는 주식담보대출 유지를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무리하게 한 것 때문이죠. 본인이 양해 말씀드리면 현재 이 수사가 아시겠죠? 수사 진행 중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증인 이상이고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참고인은 나중에 신문을 아니요, 이어서 좀 의견을 들으면 되니까요. 예. 예, 같이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참고인 말씀을 듣기 전에 또 한 분의 참고인이 아까 어느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광구 참고인 나와 계십니까? 예,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현재 골든브리지 관계사인 주노마즈의 대주주이자 이사로 근무하고 계시죠? 예. 예, 그 노마즈는 골든브리지 건물하고 같이 쓰고 있고요. 저희 건물에 증권사 입주해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참고인, 김호혈 참고인, 예,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참고인께서는 골든브리지 투자증권 노조위원장으로서 이상준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취지가 무엇인지 하고요. 또한 회사의 유상감자 시도를 반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금융기관으로서 1년 6개월이 넘는 최장기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파업 장기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 골든브리지 규모가 작은 회사입니다. 규모가 작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 자체가 사소하지는 않습니다. 1년 반 동안 파업을 하는 이유가 단순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준 회장님 여기 나와 계시지만은 지금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바로 우리 과거 저축은행 사태의 부실을 불러왔던 그런 범죄 행위, 그리고 뒤에 동양그룹의 부실을 초래한 그런 사태와 유사성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골든브리지 캐피탈이라는 그 계열사의 투자 부적격 기업어음 CP를 그나마 돈이 좀 있는 자회사 증권에 매각을 해서 돈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마즈 나와 있는데 노마즈 관계사입니다. 그 관계사의 건물에 입주해 있는 월세 계약을 전세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또 대주주가 증권의 자금을 빼갔습니다. 그 두 가지 혐의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지난 3월 과징금 5억 7천만 원 처분을 받았고 같은 혐의로 서부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진행 중에 있기도 합니다. 사실은 제2의 저축은행 사태, 제2의 동양 사태가 지금 현재 골든브리지 투자증권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그게 전체 파업이 이유는 아니겠지만 그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유일한 내부 고발자인 노동조합이 나서서 1년 반 동안 목소리를 외쳐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지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계열사 기업보험 금감원 징계 받고 과징금 받고 형사 고발되었지만 현재도 그대로 어음을 계속 사주고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금감원에서 문제 삼았지만 부당한 대주주 신용공여라고 문제 삼았지만 여전히 임차보증금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후 약방문격으로 금융회사가 부실화되어서 망가진 다음에 피해자가 양산된 다음에 이렇게 문제 추궁하고 책임 추궁하는 것, 처벌하는 것 저는 뒤늦다고 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태,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사태 먼저 해결해서 부실화 제2의 동양 사태, 제2의 저축은행 사태 막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상감자를 왜 막느냐고요? 골든브리지 투자증권은 증권회사 중에서도 가장 자기 자본 규모가 작은 회사입니다. 증권시황 어렵습니다. 작은 회사가 증권시장의 불확실성을 돌파하기 위해서 돈이 없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돈을 빼가는 목적도 결국은 이상준 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주주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실계열사, 저축은행, 자본잠식 사태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골든브리지 투자증권을 위해서라는 말씀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골든브리지 투자증권을 희생시켜서
다른 계열사를 살리고 대주주를 살린다면 소액주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준 회장은 골든브리지 투자증권의 지분의 46%만 가지고 있습니다. 54%는 소액주주 몫입니다. 그 소액주주는 유상감자 이후에 주가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30% 유상감자 받고 나머지 70% 주가 대폭락이 예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액주주 대표로 참고인으로 부르셨는데 사실은 옳지 못합니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소액주주가 어떻게 소액주주를 대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대주주에게 고용되어서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소액주주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부산저축은행 사태라든지 금융사의 부실 사태에 유일한 내부 고발자인 직원들이 나섰다면, 노동자비 나섰다면 미리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골든브리지 투자증권은 직원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금융당국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법체계도 문제를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수시로 심사하는 제도를 저는 반드시 즉각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독당국의 감독체계도 즉각 시정 조치가 가능한 사후 약방문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시정을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나와야지 제2의 동역 사태, 제2의 저축은행 사태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